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소송을 또 하게 된 안타까운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으로 한 번의 법적 분쟁을 모두 깔끔히 정리하고 싶다면 이 영상이 도움될 겁니다. 이번 주 저희 사무실로 40대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이분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가족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아닌 조정을 통해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는데요. 보통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하면 판결을 받아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양측의 법률 대리인들이 조정을 통해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분할을 마무리 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정조서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조서에 구체적이지 않고 애매모호한 내용을 명시한다거나 이 조정조서에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만한 문구를 넣고 끝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또다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떤 문구가 법적으로 애매모호하고 향후 분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할 때 내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관련 사건을 많이 해봤는지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이 여성분의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조정으로 재산 분할을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건물이 있는 토지의 지분을 상속받는 것으로 조정을 했는데 조정조서에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기한을 정해서 받아올 것인지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분도 각자 지분별로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지 정확한 필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법적인 분쟁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조정 내용이었는데요. 이분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다 하고 보니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곳이 지방 소도시의 외곽이라 현금으로 분할받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돼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 상속인별로 지분 등기를 마치게 되었고 가족들이 공유자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다시 소송을 해서 분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진행할 때 현금으로 분할을 해달라고 주장해서 가액배상 형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특히나 이 사건에선 비용을 들여 시가감정평가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상속분에 맞는 금액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받는 것으로 조정했다면 또다시 가족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대부분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구체적인 상속분을 확정하고 지분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상속재산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받기 원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때 이 주장을 피력해서 이 방법대로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진행할 때 나에게 가장 유리한 분할 방법이 무엇인지 법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놓치고 가는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된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제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진행해보면 다른 소송과는 달리 의뢰인분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싸워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 번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한 번에 제대로 끝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댓글에 상속재산 분할을 할 때 유의할 사항 글들을 링크해 두었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